제 주변에 한 10명이면 10명 중에 8명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5명은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왜 안 데려오느냐, 잘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좀 좋은 집에 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원민족이죠. 그런 민족의 사람들은 자녀를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엄마가 와서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를 보내면 뺏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보내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오지 누나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자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데려오는지 제가 국회에 있을 때의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탈북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2008년 4월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같은 해 11월에 이제 데려오게 되죠. 중국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2003년생, 2006년생 이렇게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탈북민은 신분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출산을 할 때부터 이게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련청에 가서 호적을 만드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만들려면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를 출산하러 병원에 갔는데 출산은 했어요. 근데 아이를 어딘가에 올려야 되잖아요. 국적을 가질 수 있게 중국 사람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된 그때, 중국은 그때 원래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1명 이상 못 낳게 되어 있는데 소수민족에게는 그게 예외로 2명까지 허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 아빠의 친구가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명이었는데 그 둘째로 등록을 한 거죠. 둘째로 그 여성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그때만 해도 뭐 안면 인식이나 이런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게 미비했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 들고 가도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들고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그 둘째로 올린 거죠. 친구네 집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아이 하나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낳은 거예요, 둘째를. 그 둘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낳았는데 걔를 또 호적을 못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막 고민하던 끝에 그 아이 아빠의 사촌동생에게 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둘째로 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는 났는데 다 남의 집 자녀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친구네 아이로, 하나는 사촌동생네 아이로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살다가 이제 제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혼외 자녀로 올립니다. 저희 아이들을. 근데 구청에 갔어요. 혼외자로 올리겠다고. 그 전에는 결혼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 등록을 하더라도 아이는 혼외자라는 거죠. 등록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성을 따라야 되고 아빠 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혼외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적을 취득하는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뭐냐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것이고요. 속인주의는 엄마 아빠의 나라의 국적을 주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난 그 자녀에게는. 근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속지주의고요. 그래서 그 속인주의다 보니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이들도 다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외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잖아요. 제가 낳았다는 아무 증명이 없잖아요.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출생증도 몽땅 남의 이름으로 지금 등록도 다 남의 집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후보증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구청에 가니까 직원도 몰라요, 이 제도는. 근데 아이는 데려와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후보증 제도라는 거 뭐냐면요, 국적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맞다고 증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주면은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자녀로.
그런 방법을 저도 몰랐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이게 하나원에 와서 법률 그 지식을 전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차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자죠. 지금 뭐 한국의 언어도 모르겠는데 법률 지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계속 얘기해주고 뭐 가족등록 창설은 어떻게 하느니 뭐 가정법원은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메모를 한 겁니다. 그 변호사님 번호를. 그리고 딱 나와서 지금 막히니까 거기다 전화했죠. 저기 그 하나원에서 지금 탈북민인데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다 하니까 이분이 어떤 또 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천에 있는 정부청사까지 갔습니다. 정부청사에 가니까 거기가 그 검사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법무부인 거죠. 법무부 가천 정부청사에 가서 거기서 그 검사 출신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었냐면 국적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적법을 이렇게 프린터를 해주는 거예요. 딱 프린터를 해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그 직원에게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 담당 직원, 안 된다는 직원한테. 그래서 그거를 프린터해서 그 직원한테 딱 제출했죠. 봐라,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탈북자가 가서 나 중국에서 나온 아이인데 남의 집에 있는데 이게 등록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어디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딱 내밀면서 나는 이 인후보증 제도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미니까 이 여자분이 잠깐만 기다려 보래요. 그래 들어가더니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다 되어 있어도 모르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찾아서 아이들을 저한테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 입국하자마자 국민처우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둘 다 중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적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았고 지금 군에까지 다 간 상황인 거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네, 저 그 데려온 아들 군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군에 갔는데 신병훈련을 7사단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료식, 저 그렇게 모시는 줄 몰랐어요. 네, 저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게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주는 그 세레모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레모니에 가서 막 기쁘잖아요. 막 안고 그냥 계급장과 태극기를 다 가슴에 딱 붙여준 거예요. 태극기가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둘째 때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안내문에 오거든요. 자녀들을 하실 때 없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같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도 막 주변에 찾아봤죠. 그런 친구 있으면 내가 달아주려고. 제 아들 옆에도 보시겠지만 영상에서 마지막에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시간을 내셔서 가보시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안의 건아들을 볼 수 있고요. 자기 아들이 그날만큼 자랑스러운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군복무하고 있는데 그 영상 하나로 저희 모자가 정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고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애국가 부르면서 자라면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됐느냐, 그게 모두 인후보증 제도를 찾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오면은 다 자녀를 데려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나는 중국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얘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지금 바로 인정해 줍니다. 그 자녀로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국정원에 진술 자료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이게 이 사람이 자녀가 맞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그래서 그 진술할 때만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국적을 가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국회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탈북민 민원센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죠. 제가 지금 딸을 데려왔는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맞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적은 받았는데
말 그대로 주민등록이 없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가도 대학 가도 학교 가도 다 주민등록번호 써요. 국적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국에 입국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국선 변호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막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실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듣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DNA 검사 자체가 안 되는지 아무튼 그거를 제출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가 너무 와닿았고 이거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결할 방법을 누군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정말 민원 하나하나를 내가 오늘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국적과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막 그 담당 공무원을 붙들고 막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인데 좀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그 담당 공무원도 너무 난감한 거죠. 두 번이나 지금 패소를 한 건데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사례를 이렇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내용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변호사님들보다 더 많은 판례를 알고 있는 게 그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 일만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방법이 없느냐 막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비서관님이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한 출생증명서. 근데 저는 생각했죠. 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리가 없겠다. 왜냐? 분명히 아이를 증명하기 전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죠. 근데 그게 그 서류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 출생증명서 있습니까? 있대요. 그러면 그거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대. 왜요? 하니까 자기 이름 다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변호사도 그런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다 남의 이름으로 삽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그 남의 이름으로 다 살았고 그 남의 이름으로 나온 아이를 국정원에서 그 진술만 했다면 바로 국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 변호사는 모른 거예요. 그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서류들 뭐 진술서나 뭐 그리고 뭐 중국에서 온 내용 뭐 이런 거 잔뜩 해도 우리는 증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소를 한 건데 그래서 물어봤죠. 왜 출생증명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다른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그거 당장 제출을 하라. 그리고 그 재판장님한테 그 내용을 국정원에 요구해서 받으면 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제출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님은 그 국정원에 요구하시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승소했죠. 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분이 막 너무 고맙다고 전화 온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보람, 기쁨 이런 거 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탈북 여성들 중에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던지 찾을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네, 이 문제만은 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중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팔려갔던 어떻게 해서 살았던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엄마로서 있어야 된다. 우리 다 그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여자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팔려가서 살았고 원치 않아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의 삶만 그냥 삶을 돌보면서 아예 모른 척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제 주변에 한 10명이면 10명 중에 8명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5명은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왜 안 데려오느냐? 잘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좀 좋은 집에 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원민족이죠. 그런 민족의 사람들은 자녀를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엄마가 와서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를 보내면 뺏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보내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한류 열풍을 보고 오히려 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도 하시던데 사실 탈북민이 낳은 자녀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은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재혼으로 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도 중국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아이를 데려오고 그리고 데려와서 보듬고 키우는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이 엄마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 어땠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 제가 겪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시다면은 꼭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많은 걸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데려왔고 또 이렇게 데려오시는 분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탈북민 자녀들과 그리고 탈북민 여성들과 자녀들이 더 행복한 그날을 바라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